자, 우리가 이제 대단원, 3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그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요 부분을 이제 교과서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본문을 이제 먼저 보면, 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뭐 연합국이 승리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이제 했다라기보단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전쟁 그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우리 민족이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광복이.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또, 자,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이제 결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있고요. 또 송진우 등의 민족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민주당, 민주당, 이게 이제 당시 이제 그 민족주의 우익 정당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줄여서 뭐 한민당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박헌영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도 어떻게 돼? 정당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이때 있었던 그 사회주의 정당이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줄여서 뭐 남로당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남로당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한민당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광복한 직후 그 시기쯤에요.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자, 그러니까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각각 38도선 이남과 이북을 분할 점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중국에서 임시정부의 어떤 주석으로 활동하던 김구 등도 귀국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에서 독립운동 활동했던 그런 이제 인물들도 어떻게 돼 이제 광복했으니까 이제 귀국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뭐 추가로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김구가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우리 주석이야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광복을 했어. 그냥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임시정부가 기존에 있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요. 광복을 했어. 그러면 임시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정부 수립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어떻게 돼? 소련군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한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제 미군은 이 임시정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사실은 꺼려했어. 사실은. 그래서 임시정부의 자격으로 귀국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김구가.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군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일단 이렇게 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12월에 모스크바에 모인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논의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바로 뭐라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된 게 자,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실시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임시정부 임시 민주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 자, 그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탁 통치 이렇게 세 가지죠. 자, 자 이런 이제 결정에 대해서 김구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 진영, 민족주의 진영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고요. 자, 좌익 진영은 처음에는 신탁 통치를 반대했으나 후에는 임시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이걸 이제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우익과 사회주의라고 하는 좌익 세력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에서 그 결정된 그 사항 중에 하나인 이 신탁 통치안, 이 신탁 통치 이거에 대해서 우익은 반대했다라는 거죠. 좌익도 처음에 반대해요. 자, 그런데
좌익은 나중에 어떻게 돼? 이걸 이제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제 노선을 바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탁 통치보다 정부 수립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일단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찬성을 했다라는 거, 신탁 통치에 대해서. 자,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임시정부 만들자라고 이제 결정이 됐잖아.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열렸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돼?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돼? 여운형, 김규식 등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도 세력이 자,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좌익 우익 싸우지 말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정부 이제 수립하고 이런 게 더 먼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제 실패로 끝나고요. 이 미소공동위원회도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이제 보면은 미소공동회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회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소련, 미국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소련은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만 이 회담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아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야? 이 소련과 미국의 주장은 결국에는 그 본인들 나라의 어떤 이제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거, 유리한 거로 지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내려와서 역사탐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둘러싼 갈등 해가지고요. 일단 봐보세요. 이 중간에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라고 있죠. 자,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겠다. 세 번째,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자, 당시 이제 좌익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신탁 통치보다 임시 민주정부 수립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 3국 외상회의를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우익 진영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신탁 통치는 또 다른 식민 통치를 의미한다고 여겨서 반탁 운동, 신탁 통치에 반대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미소공동회의원회 지금 2차까지 했단 말이야. 이것도 어떻게 돼? 성과 없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우리 지금 한반도 문제를요 유엔의 국제연합에다가 상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야.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이 총선거를 해가지고 정부 수립을 해라라고 이제 통보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이제 꾸려지고요. 이제 이 임시위원단이 이제 파견이 됐지만 소련과 북한은 이들을 이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 원래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그 정부 만드는 걸 이제 회의해가지고 결정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이 자기 독단적으로 유엔에다가 지금 한반도 문제를 이제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소련은. 자,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다시 회의를 또 연 거예요. 유엔 소총회라고요. 자, 이 소총회를 열어가지고요. 자, 이제 결정된 게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해가지고요, 정부 수립해라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은 우리 한반도 분단,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유엔 소총에서 결정된 거는. 자, 분단이 이렇게 점차 현실화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에 남북 협상을 제의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4월 달에 회의가 진행이 돼요. 평양에서. 지금 여기 올라가는 거야. 지금 김구가 김규식이랑 같이요. 올라가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별다른 성과는 얻지는 이제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돼?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요. 우리가 요 여소순천 사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나타난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요 지금 요 상황과 관련된 이제 문제 중에서 지금 이제 여기 이승만과 그다음에 김구의 이러한 이제 그 말이 이제 사료로 좀 잘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이승만이 이야기했대요. 정읍에서. 무기한 후에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남한의 단독 선거. 그러니까 단독 선거 결국엔 단독 정부죠.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남한만이라도 지금 정부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김구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거 글이에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 수립하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김구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이승만과 김구의 이러한 이제 이야기, 생각,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고요. 자, 내려오면 이제 제주 4.3 사건 있습니다. 자, 48년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50총선거 반대,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50총 선거가 이제 된 거지.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대한민국 수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어떻게 돼요? 이 제주 사단 사건을 이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있는 사람들을 군인들한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출동해라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군대 안에 있던 공산주의자 계열이 이거에 뭐 4.3 사건,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분기를 또 일으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제주도민이 많이 이제 희생을 당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민주화가 진전이 되면서 진상규명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자, 2000년에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자, 그러다가 2003년에는요.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이렇게 이제 발간하고 희생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사과한 거죠. 제주 4.3 사건 정부에서 잘못했다라는 거를 당시 이 사과를 했던 2003년이니까 당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48년 5월 10일 날 남한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서 총선거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자, 21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투표권을 인정한 최초의 우리나라 보통선거였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자, 제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공포했다. 자, 헌법을 공포한 게 이제 7월 17일. 그래서 제헌절이 7월 17일인 거죠. 자, 이 헌법은 자,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 체제를 바탕으로 했다. 또 임기 4년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기가 4년이었어요. 4년이고 우리가 지금은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지만은 요때는 어떻게 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간선제, 간접선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간선제면서 임기가 지금 4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자,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요. 이러한 정부 수립을요, 이제 대내외 선포한 겁니다. 언제? 8월 15일 날 기념하기 위해서요. 광복을요. 자, 이렇게 이제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북한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북한에서는요. 46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토지개혁 하면서 막 사회주의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이제 공포하고요. 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어요. 9월 9일 구구절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한반도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한반도 안에 두 개의 정부가 이렇게 이제 수립된 그런 이제 모습을 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농지개혁 나오는데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6년에 바로 이제 토지개혁을 실시하지만 우리 남한은 바로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이제 49년에 농지개혁법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50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 정부가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토지를 이제 사들인 다음에 다시 이제 돈 주고 파는 거. 유상 몰수, 유상 분배, 그러니까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자, 그래서 이런 그 농지개혁의 그 시행으로 기존에 어떤 전통적인 이제 지주, 쟤는 거의 사라지고요.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또 요거 지금 여기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 소리 선포식, 요 사진도 여러분 좀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보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사례 속도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그 재헌국회에서 만든 우리 그 첫 헌법이죠. 그러니까 현대에 와온 헌법, 대한민국 헌법. 보면은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을 기미 3.1 운동. 이 기미가 바로 1919년이지요. 그러니까 1919년이 기미년이라고 해서 기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해서 뭐 쪽이 있어요.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에 이 헌법을 제정한다. 막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단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군 기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 자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 몇 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0년 그러니까 2020년이잖아. 더해보면 어떻게 돼? 4353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를 단기로 하면 435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자,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 전문에서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했다라고 이제 선언했고요. 자, 87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요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반민특위. 자, 자, 광복한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서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친일파를 찾아내서 자, 그 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광복하자마자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은 거기 바로바로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자, 북한은 뭐 그때 이미 광복한 이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막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 사실상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임시위원회가 거의 어떤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을 이제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그 김일성이 주도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임시위원회에서 막 이제 친일파들 막 제거하고 다 그랬어요. 이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야. 정부가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될 때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요구가 계속 이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국민들의 여론이 엄청 이제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친일 행위를 한 사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흔히들 얘기하는 반민특위라고 이제 불러요. 줄여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자,
자, 7천여 명을 이제 피해자로 선정해가지고요. 이 중에서 600명 조사했고요. 이 가운데 200명을 이제 정식적으로 어떻게 돼? 재판에 넘긴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형을 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민지 그 생활을 3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친일파 행동한 사람들이 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처벌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지금 일단 12명이 지금 이제 실형을 받았다고 했잖아. 근데 이 12명도 나중에 뭐 보석이 이제 그 돈 내는 거예요. 뭐 형 집행 정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6.25 전쟁 전에 다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형식적으로 한 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의 어떤 중심이 바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새나라 건설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면서 친일파 처벌에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히려 반민특위 이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방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이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여기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배운 6.25 전쟁 한번 볼게요. 자, 자, 북한 정권이 이제 소련과 비밀 군사 협정을 체결하고 각종 군사적 지원을 약속을 일단 받고요. 자, 또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고요. 우리 지금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자, 그리고 중국에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도 북한군에.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이제 우리가 40년대, 그러니까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에는 중국 본토에서 우리가 그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쪽에서 이제 활동했던 이런 독립군들이 어떻게 돼요? 중국이 이제 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건설이 되고 막 이러한 시점 때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북한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왜 북한은 약간 이제 소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사회주의 사상이 약간 이제 퍼져 있어서. 또 남한에서는 자,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요. 자,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에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했다는 에치슨 선언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이 타이완을 제외했다라는 게 또 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약간 이제 좀 심화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렇게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중국 안에 정당이 그때도 한 얘기했지만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중국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누가 이긴 거야? 사회주의인 공산당이 이겨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한 거잖아. 근데 이 국민당,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 국민당을 지원을 했어요. 사실은. 지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국민당이 패배하면서 이 국민당 세력이 이 대만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타이완으로. 근데 지금 이제 에치슨 라인 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여기까지 이제 지키겠다라고 이제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만을 빼버렸다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이제 지원을 했다가 지금 이제 방위선에서 뺐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여기 아시아 요 지역은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뭘 이렇게 해라라고 한 걸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다시 이제 내려가세요. 자, 전개 과정 볼게요. 자, 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38도 이남으로 무력 침공을 했다라는 거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남하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승만 정부는 부산까지 피난했으며 이 부산이 임시 수도로 이제 한 거예요. 당시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서울이 3일 만에, 그러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왔다라는 거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 이승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피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헬기 타고요, 대전 쪽으로 이제 피신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북한군이 쳐들어왔대. 근데 이제 막 방송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막 이승만 대통령이. 아, 걱정 마시라고. 우리 국군들이 이제 잘 막고 있다고. 절대 내려올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서 자기네 헬기 타고 대전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남아 있다가 갑자기 3일 만에 이제 북한군이 어떻게 돼? 서울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쭉쭉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의 참전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서울을 되찾고 38도선 넘어서 압록강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쭉쭉 내려와요. 그래서 북한군과 중국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우리가 되찾았다가 다시 빼앗겼을 때가 이제 그 일사후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서울을 재탈환하고요. 이후에는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이제 전투가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여기 역사 지식을 넓혀 보면 6.25 전쟁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 전개된 냉전이 열전을 폭발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휴전 회담이 시작됐어요. 51년도에. 자, 포로 교환 방법, 휴전선의 위치, 선정 방식을 이제 놓고 2년 동안 이제 계속 회담이 이제 지속되었습니다. 자, 또 당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북진 이때다 싶은 거야. 이승만은 연합국이 지금 우리 남한 도와주러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연합국 지금 들어온 걸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아예 그냥 이제 그 무력으로 통일을 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승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휴전회담 하는 거 엄청 반대했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처음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압록강 거의 끝까지 갔잖아. 거의 진짜 무력으로 통일할 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아쉬운 거야. 지금 이승만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휴전 계속 이제 반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뭐 휴전회담 기간 중에 양측은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많은 군이 목숨을 잃었다. 요거 대표적인 영화가 있어요. 뭐 고지전이라는 영화예요. 좀 이제 아무래도 전쟁 영화다 보니까 좀 이제 잔인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 이제 우리 전체적인 어떤 이제 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뭐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자, 다시 와서요. 53년 7월 27일 날 마침내 이제 휴전 협정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밑에 이제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6.25 전쟁.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요러한 유형의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한국사 능력 시험에서도 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유형이에요. 뭐 사진 나오고 뭐 이제 순서대로 뭐 배열해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침하고요. 3일 만에 이제 서울 점령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 낙동강 여기 방어선 요때까지 이제 어떻게 돼? 쭉 밀렸다가요. 자, 그 유엔군이 어떻게 돼요?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에 상륙하고 28일 날 다시 이 서울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거의 압록강 부근까지 이렇게 이제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돼? 중국군이 이제 개입을 한다라는 거지. 자,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결국에는 6.25 전쟁의 어떤 전개 과정 중에서 어쩌면 이제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과 국군은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후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흥남 철수 작전. 자, 그래서 이제 철수시켜줬다라는 거지. 이 영화 우리 그 국제시장 그 처음 도입부에 나온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맺는데, 자,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의 대표가 모여서 휴전협정에 서명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여기 이제 그 정전 협정서가 있어요. 일단 지금 봐봐. 그러니까 휴전을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봐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휴제예요. 휴전을 한다. 그러니까 휴전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 위에는 지금 북한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남한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연합군의 어떤 대표로서 미국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중국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근데 회담, 휴전 회담에 이제 결정하는 그 사인하는 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남한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때 전시 작전권을 어떻게 돼? 연합국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이 이제 전쟁을 통솔하는 거야. 지금 상황은.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북한, 중국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 명 이렇게 이제 사인하게 되는 건데 이제 북한군의 이거 잠깐만요. 자, 이 북한군의 이제 대표가 이제 김일성인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사인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나라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뭐 참모총장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팽덕회라고요. 팽덕회라는 사람. 아이고. 팽덕회. 미국은 이제 클라크. 어, 어. 클라크 장군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휴전회담 사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보면은 자, 6.25 전쟁은 자, 같은 우리 그 민족이 싸운 비극이다. 최대의 국제 전쟁이었다. 음, 자, 뭐 60명, 부상자 60만 명, 민간인까지 합하면 100만 명, 막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남북한 전체 인구의 6분에 해당하는 500만 명 정도가 이제 희생이 되었다라는 거. 자, 대부분의 건물과 산업시설이 파괴되고요. 우리 국토가 황폐화되고, 또 이제 피난민, 전쟁고와 이산가족, 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산가족이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그런 이제 뭐야, 아픔이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내용 정리 속속 그 빈칸 채우기 한번 볼게요.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과 이에 준비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이제 최고 5년간의 무엇 실시를 결정했죠? 그렇지. 신탁통치. 자, 두 번째,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어디에다가 상정을 했죠? UN, 국제연합. 이승만 정부는 어떤 통일? 북진 통일. 를 주장하면서 휴전에 반대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OX 볼게요. 광복 직후에 여운형은 좌우익 세력을 망라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건설했다. 맞는 거죠? 일단 여운형이라는 거 이 인물 특성이 어떻게 돼? 중독파다라는 거죠. 유엔 소총회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자 이승만과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 틀렸죠. 김구는 방문했는데 이승만은 아니지. 이승만은 오히려 그 찬성을 한 거죠. 자, 세 번째, 6.25 전쟁으로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이 높아져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단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정리를.